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시대, 없던 시대죠. 옛 사람들 도대체 여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8가지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솔밭에서 활 쏘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빈 누각에서 투호하기, 대자리에서 바둑 두기, 연못에서 연꽃 구경하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오는 날 시 짓기, 달밤에 발 씻기. 말만 들어도 더위가 사라지는 느낌이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라서 사실 놀랍습니다. 꼭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서 삼겹살을 구워야만 피서가 아닙니다. 이 혼탁하고 혼잡한 세상에서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피서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주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문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Say Yes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래 이후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 방송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진행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광고가 많이 들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작을 피서 이야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피서지로 산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강이 좋으십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서로 나누실 텐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강보다는 산. 그 중에서도 우리 대전의 상징, 대전의 자존심, 보문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이 주제로 얘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승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리어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임도훈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맡고 계시는 건 뭐세요? 간사? 네, 자연생태팀에서 활동가로 활동가로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활동가, 요즘 이제 이 활동가라고 많이 이게 하는데 활동가라고 하는 표현,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고요. 예. 이게 사실은 시민단체들은 아무래도 민주적 가치에 중요성을 많이 두게 되는데 어떤 직급이나 직제로 이제 자기를 소개를 하기보다는 이제 구성원들 간의 어떤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 거기에 이제 정체성을 두고 이제 강조하게 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평이 활동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딴 데 가서 정평 위원장입니다. 딱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데 정평이 활동가 그렇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 맞아서 시원한 곳을 찾아서 많이들 가시는데 대전의 상징 보문산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보문산은 또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대전에 계신 분들 보문산에 대한 추억들 많이 있으실 거고 대전을 떠나서 사시는 분들도 또 대전이 고향이신 분들은 보문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실 텐데 두 분도 이렇게 보문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이나 추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생태 조사를 하러 보문산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야생동물 이제 서식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좀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오솔길, 오소리가 다니는 길, 오솔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카메라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 찍힌 이제 야생동물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 자체도 참 귀엽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 커다란 멧돼지 2마리가 찍혔는데 그 뒤로 아기 멧돼지 10마리 정도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모습을 찍혔어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힐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조사하는 일들도 이렇게 하시나요? 네네, 그럼요. 그렇구나.
그런 녹색연합에서 그 나름대로 이런 또 계획적으로 뭔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말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걸 또 이렇게 여기서 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저기 생태 활동가 대표 네, 저는 신부님 어떠세요? 대사동 보좌로 있을 때 예. 그 관할이 이제 보문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주일이면 뭐 두세 번씩 올라가기도 했었고 예.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밤에 예. 청년들과 함께 야간 산행을 이렇게 하면 오. 대전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면서 예. 무슨 이렇게 숯불처럼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대전 시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그 보문산을 떠올리는 또 여러 가지 추억 중에 뭐 입구에 케이블카 옛날 80년대 이렇게 뭐 사격 게임장, 장난감 가게, 경품 주는 농구 골대, 뭐 산중턱에 뭐 스케이트장도 있었나 보죠. 또 길 양쪽에 동동주, 도토리 뭐 파전 보리밥 이런 얘기들을 안 하시고 지금 다 역시 활동가로서 보시는 눈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문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한 2번 가봤나? 예. 물론 대전에서도 그래도 나름 살았는데 원래 서울 사람들 보니까 남산 가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대전 살면서 보문산 2번인가 가봤는데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꼭 그 마을 어귀의 장승 같은 그런 느낌처럼 그냥 대전에서 대전을 이렇게 늘 함께 살았던 뭐 이런 포근한 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좋았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보문산이라 또 한번 또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보문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특별 게스트께 드리는 기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방송 참여 안내 이렇게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임동훈 활동가님께서 방송 참여 안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휴대전화 샵 1063, 샵 1063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추첨해서 대전 가톨릭 농민회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자 주세요. 샵 1063입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수다 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후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네. 오늘 세이 예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아오다평 매일 오후 5시에 진행하는 아오다평이 다음 주만 서울 CPBC의 아오다평 방송으로 그것도 아오다평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 CPBC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진행하시는 우리 최순희 PD님이 일주일이면 낫는 병에 걸리셔갖고 그래서 사정상 다음 주 아오다평은 서울 방송으로 대신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세이예수 춘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활동가들 대표 강승수 신부님과 대전 충남 녹색연합 활동가 임도훈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에서 보문산에 관련된 추억 얘기를 했는데 이 보문산이 이제 생태환경 면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보문산은 대전시 중구 원도심권에 위치한 소중한 도심 산림입니다. 네. 그 서구권으로 주거지가 많이 이동하면서 과거에 비하면 이제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 시민 쉼터고요. 그 자연 생태적으로도 30년 이상 수령의 버즘나무,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쭉 뻗어서 멋있게 자란 플라타너스가 산책로를 이렇게 쭉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기대종으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의 주 서식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저희 대전 충남 녹색연합 그 현장 조사로 노랑목도리 담비하고 사계 서식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삭도 사실은 멸종위기종으로 귀한 보호해야 할 종들이지만 특히 노랑목도리 담비는 호랑이, 늑대, 또 여우 같은 이제 대형 포유류종의 멸종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산종이라고 하는데 그 우산이 이제 덮어 씌우는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담비가 서식하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덮어진 형태의 생태계가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으로 우산종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종이기도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산림에 담비가 살고 있다는 거는 이제 중요한 사실 상징이기도 한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이제 보문산 개발 이런 요구에 이제 사실은 묻히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던 보통 거죠. 사람들은 이제 여기 뭐 산책하거나 등산할 때 보이는 것만 이제 사는 줄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요즘 뭐 멧돼지 정도, 고라니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담비가 있고 사기 있고, 근데 다 또 이게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귀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렇게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 사실 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 보고 이제 그걸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가 더 알게 되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겠죠. 그냥 뭐 산세가 좋다, 뭐 공기가 맑다 이런 차원의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 온갖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알게 될 때 감수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 댓글 보니까 또 이게 보문산에 대해서도 우리 이근알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뭐 멀리 살고 계신데 어떻게 대전 보문산 알고 계신데, 시 중심부 남쪽에 수순산으로 보물이 붙여 있다 하여 보물산이라고 불리다가 보문산이 되었다거나, 혹은 나무꾼이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려줘서 얻은 은혜를 갚는 보물주머니에서 이름이 유래됐다는 전설을 전해진다. 보문산 녹음은 대전 8경의 하나로 꼽힌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대전의 산인데, 언제부턴가 보문산 개발 문제, 좀 아까도 살짝 언급됐지만 보문산 개발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제 지금 아주 뜨거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7월 15일에 그 무더위 속에서 미사를 봉헌하셨는데 그냥 미사가 아니고 이 보문산 관련한 거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서너 달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오고 있는데요. 첫째 금요일, 셋째 금요일, 앞으로는 이제 월 2번쯤 이제 봉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시청 앞에서 몇몇 신자분들과 함께 또 우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 중단 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거리 미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물학자들은 다 보이나 봐요. 아까도 말씀하신 카메라 설치하고 막 일부러 막 추적하고. 그 유명한 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당신이 보는 견지에서 인류 멸종이 금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실 제명에 못 죽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죠? 한 뭐 80년도 안 남았으니까 금세기라는 게.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젠가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젠가 해보셨죠? 네, 그렇죠. 이렇게 작대기 3개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이제 톡톡 쳐가지고 3개씩입니다. 3개 한 30cm 쌓아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빼면서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조만간. 근데 지금은 젠가 하나씩이 이제 어떤 종이라고 봤을 때 많은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사라졌답니다. 1900년대 이후로 인간과 함께 살아왔던 그 종들 가운데 한 70%가 멸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듯 보이나 사실은 숭숭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만간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세기를 못 넘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아니 우리랑 담비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생태계가 무너져 내린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문가들의 눈에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텐데. 그렇죠. 사실 영화 같은데 봐도 뭐 재난 영화 보면 전문가들이 막 충고하고 막 하는데도 무시하다가 막 그냥 난리 나고 막 그러는 거 보는데 이제 그게 좀 현실화돼가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사실 한참만 보고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내 때는 뭐 아니네 예, 무책임한 말들을 하고. 맞습니다. 예, 좀 문제가 큽니다. 우리 오늘 보도 내용을 보니까 강주님께서 또 생태학살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과격한 표현이죠. 네. 그런데 이 보문산 개발 계획이 생태학살인 이유, 네.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학살이란 말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원래 교황님께서 2019년도에 예. 전 세계 형법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거 뿌리는 일은 자연에 대한 학살이다. 네. 생태학살, 에코사이드, 바이오사이드인데 네. 이 생태학살은 평화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인간 이 산업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엄청난 말하자면 학살을 저지르고 있는데 뭐 비근한 예로 우리가 먹거리를 관행을 통해서 95%의 곡물을 이제 얻거든요. 관행이라 하면 제초제, 살충제, 화학 비료를 쓰는 농사 방법이에요. 근데 제초제와 살충제를 뿌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몰살시키는 거거든요. 종을, 그러니까 생명들을. 제가 지난 봄부터 약 한 2,000평 그 수녀님들이 짓던 그 논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농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농사 시작했는데 저희 논에 물을 댄 지 한 열흘쯤 되니까 엄청난 생물들이 막 우글우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깨구리, 알부터 시작해서 올챙이, 뭐 뱀, 하여튼 엄청난 생명들이 물이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관행, 제초제, 살충제를 쳐서 농사짓는 논에 보니까 물속이 생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아, 이런 게 바로 생태학살이로구나. 인간의 이 여러 어떤 건설이라든지 먹거리를 취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학살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건강한 흙 한 줌에는 지구상 인류 숫자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리면 그 미생물들이 작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미생물들이 땅 속에서 작용을 잘 해줘야 탄소 포집도 되고 이 지구가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 생태학살, 예, 진짜로 예전에 제가 그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 한인님이 하신 4대강 사업은 강이 흐르게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흐르는 강을 막아버렸잖아요. 전국에 16개 보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 철거되지 않고 계속 있고 그런 낙동강 같은 경우 8개 보가 있어요. 그래갖고 보를 설치하기 이전에 상류에서 바닥까지 이틀 정도면 갔다고 그래요.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 보를 설치한 다음에는 반년이 걸리는. 안 흐르는 거죠. 완전 곤죽이 됐더만요. 예. 근데 그 4대강 뭐 사업한답시고 뭐 초창기에 이제 만들 때 그 현장에 가봤었는데 막 그 강에 시멘트를 그냥 들이부는 걸 봤어요. 눈물이 나와요. 사람이 입 벌려놓고 시멘트 붓는 뭐 조폭영화에 막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이게. 맞아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예, 가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지금 막 학살이라는 말씀하실 때 그게 떠오르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벌이고 있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문산이 될 참이고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제 우리가 미사도 계속 봉헌하고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계속 주고 근데 시에서는 뭐 답변이 좀 뭐 있었나요? 뭐라고? 네, 계속 암울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시에서 대화해 오던 어떤 결과물들이 다 무시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가 급기야는 새로 이제 시작한 시장님은 기존에 뭐 한 50m짜리 타워 곱하기 3, 150m짜리 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에 관련된 그 기사를 보고 네. 미쳤구나. 그래갖고 이거 진짜인가?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이 심각한 이 150m 하면 우리도 무슨 뭐 에펠탑 같은 거 하나 생기는 건가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에펠탑은 그 관광 명소고 좋으니까 우리도 대전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피사의 사탑 같은 거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깐 우리 보문산과 관련한 노래가 있어요. 우리 이성원님의 소쩍새 우는 밤 듣고 가시겠습니다. 불금의 선택.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Say 예수. 소쩍새 우는 밤, 이성원님의 노래인데 1980년대 초반 경상도 진주에 사시던 포크 가수 이성원님이 대전 친구들 만나러 오셨다가 보문산에 올라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한 거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활동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산이나 강 이런 것들을 화가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거기다가 뭐 시멘트 붓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또 이 노래를 이렇게 정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보문산의 어떤 정취가 아까 뭐 야간 산행 우리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정취도 느껴지고 그런데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를 뭐 개발하고 싶은 막 이런 생각 안 들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예술가들도 한몫을 하시는데 또 우리 지금 임동훈 우리 활동가님도 뭐 가수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다방면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 피조물을 잘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제 대전 충남 녹색연합 인동 활동가님 그리고 우리 생태위 환경위원장 강수 신부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문산 개발 문제는 사실 뭐 지금 당장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동안에 계속 뭐 좀 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문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보문산 개발은 민선 4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16년 이상 시장들이 매번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매번 그 시장들마다 예산 부족이나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 보문산 관광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전망대나 케이블카 같은 것들만 이제 주목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 구청이나 도시공사 등의 단위에서 스카이워크, 제2뿌리공원, 효문화체험마을, 또 숙박형 관광시설, 또 워터파크, 또 오월드 현대화, 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 그런 중소사업들의 사실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는 시설물 설치 위주의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다. 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건강한 사람 몸에서 관절 떼어낸 다음에 인공관절 심고 그렇죠. 심장 건강한 심장인데 잘 뛰고 있는데 뽑아서 인공심장 심어놓고 맞아요. 이런 짓을 벌이는데 계속 결국은 본질은 뭐겠어요? 돈이지 뭐. 이 토건 사업에 연루된 사람들과의 어떤 걸 해갖고 결국은 다 돈으로도 흘러가는데 이 사람들 겉으로는 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어쩌고 뭐 하면서 막 그럴듯한 말로 하고 또 개발을 통해서 뭐 경제를 살리고 막 별 그럴듯한 말들은 다 하지만 알고 보면 돈. 맞아요. 네, 돈이죠.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벨탑이 아니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돈. 예, 만몬. 사실 이게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꿰뚫고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데 또 그럴 수 있도록 알려야 되고 우리는 활동가들은 특히 이 개발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전망대 문제가 가장 핫합니다. 뜨겁죠. 전망대. 뭐 그 전까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구청에서 이제 회의하고 할 때 이런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 주교님께 하면서 그 전에 뭐 거의 50m 가까운 타워 설치 이것도 그냥 막 깜짝 놀라면서 주교님 아니 지금 우리 대전 보문산에 그렇게 높은 타워를 설치한답니다 했는데 3배가 되는 150m를 설치한다고 지금 그러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는 건지 또 뭔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미쳤나? 예. 그 민선 7기의 허태정 시장은 그 현 보훈대 자리에 지금 한 보훈대는 한 10m 이내 높이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대전시를 사실 조망하는 것이 가능한 높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다가 48.5m짜리 목조 전망대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야간 조명 등을 이제 설치를 해서 좀 명소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민선 8기 이제 이장우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현 보훈대 위치에 4층 규모의 문화체험동을 설치하고 별도의 부지에 150m짜리 타워를 짓겠다고 지금 밝혔고요. 뭐 48.5m 너무 낮다. 이전 시장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나는 150m 정도는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뉴스가 딱 뜨길래 150m는 처음에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제 보문산 얘기 딱 뜨길래 아 뭐가 이렇게 잘 됐나 이런데 변화가 됐나 했더니 변화는 확실하게 됐더라고요. 50m에서 150m로 요새는 뭐 세계 최대 최고 뭐 이런 거 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중부권 최대 뭐 이렇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우리 대전 지역에 뭐 에펠탑 같은 것이 뭐 하나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서울 가면 남산타워 참 보기 좋던데 뭐 그런 거 아닙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고 우리가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또 그분들은 또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알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좀 이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그 이유,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일단 보문산 높이가 19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150m짜리 타워를 짓겠다는 계획인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먼저 그 민선 7기 때 그 이미 보문산 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우면서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7명의 그 대전시 그리고 전문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 언론, 유관기관 이렇게 참여를 해서 11차례 회의를 진행했고요. 현장 방문을 2차례 했고 선진지 답사를 했고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거쳐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보문산 전망대 재조성은 합의했고요. 그러나 고층 타워는 반대한다. 그렇지만 편의 시설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고려해서 재조성하는 거에는 찬성을 합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광 거점 간 이동 수단,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이나 전기버스 같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국내 최대 목조 전망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일방적으로 50m짜리 전망대를 추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거치고 17명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서 합의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타워를 추진하게 되면서 이런 절차상 문제가 일단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망대의 기본 구상 용역 그 자체 결과 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남해에 있는 완도 전망대 그리고 땅끝 마을에 있는 땅끝 전망대 거기도 이제 모노레일이랑 전망대가 같이 이루어진 그 시설이 되겠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을 지금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좀 신기하니까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주변에 해상 경관이 그렇게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주변에 그런 경관 재원들이 사실은 없죠. 사실 지역 자체가 사실은 명소가 돼야만 사실은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지도 못했고 민간 투자자들 다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이 끝난 사업인 거죠. 왜냐하면 이윤을 내야 하는데 이윤이 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보문산 자체의 경관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9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문산 고지에 어느 곳에다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250억의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 하더라도
보문산 자체 경관을 훼손하고 방금 말씀드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에 시멘트를 들이붓고 땅을 파서 지반을 다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운 시설물이 과연 어떻게 유지가 되고 또 보문산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보문산 자체 경관의 훼손 그리고 산림 녹지의 훼손 그것이 사실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지금 보문산은 대전 시민들의 너무 사랑받는 산이거든요. 네. 지금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물이 생기면 자동차 친화적인 산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산을 사랑했던 분들은 다 배제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네. 구조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참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은 참 시멘트 좋아해요. 아주. 네. 참. 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듯한 말들은 다 갖다 붙여도 본질은 하나다. 돈. 네. 사실 그나마 그들이 주장하는 뭐 경제 살리기나 뭐 경제 효과 이것도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조 전망대 그 전에 그 계획 예산은 이미 확보됐고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산림청에서 목조 전망대를 가지고 전국에 공모를 냈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대전시가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40여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65억 원을 이제 확보한 상태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 실시 설계가 중단된 상태예요. 저희들도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또 이제 시장 그 지선을 거치면서 시장이 이제 교체되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사실 좀 눈치 보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물론 이제 진행된 계획도조차도 문제가 많은데 이게 이번에 그 지방선거 하면서 변화된 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시닫고 있는 건데 요즘 정권에서 하는 걸 보면 거침없어요. 예, 그냥 막 예. 야 진짜 그렇게도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막 하네. 뭐 좌고 우면 안 하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아주 지옥문 열어놓고 막 거석으로 아주 그냥 예, 들어가고 있어 아주 그냥 지구를 다 불태워버릴 듯한 태세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권 얼마 못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같이 또 조사받을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뭐 독재라고 했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은 시민들이 결정한 건데 네. 그걸 한 사람이 이제 의견을 낸 걸 통해서 이제 그걸 뒤바꿀 수 있다. 예. 아니, 이게 사실 지금,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 지금 독재 정권이죠. 네네. 지금 독재 정권이요. 자본 독재라고 보여집니다. 자본 독재. 네. 자본 독재. 지금 또 검찰 독재. 네. 네. 근데 뭐 검찰이나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그 여타의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은 다 자본의 하수인들이고요. 그렇죠. 본질은 돈이다. 네, 돈이고 결국은 돈이죠. 자본이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독재 정권은 무너뜨려야 제맛이잖아요. 네. 네, 무너뜨려야 제맛이기 때문에 그래 차곡차곡 한번 쌓아봅시다. 우리가 뭐 4.19 이거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독재 정권은 무너뜨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그러면 산림청에서 그 따낸 사업비는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목조 전망대 위치 보훈대 위치에다 이제 문화체험장을 만드는 걸로 이제 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산림청이 이제 의견을 지금 검토 중인 과정이에요. 근데 사실 애초에 목조 전망대 용도로 사실 공모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용도가 변경되면 사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무리수까지 두면서 그렇죠. 150m 반납하더라도 250여억 원을 따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요. 네, 라는 겁니다. 네. 반납만 하고 사업은 무산되고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 아까 우리 저기 댓글에 우리 이제 애청자분이 바벨탑을 말씀하셨어요. 바벨탑. 그런데 바벨탑은 사실 어떤 탑이냐? 무너진 탑이에요. 무너진 탑. 그래서 이 보문산 이 전망대도 사실 바벨탑을 연상시키는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도 견고하게 지금 자본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탑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다라는 또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어쨌든 현 상황은 이제 이걸 계속해서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새 시장님과는 어떻게 뭐 이렇게 말씀이라도 좀 나눠보셨나요? 일단 그 이장우 시장님 취임식 당일날 저희가 현장에 가서 피켓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민 의견을 사실은 무시하는 행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시장에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가서 이제 피켓팅을 진행했고요.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실은 소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시민단체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시장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시민단체에 대놓고 사실은 적대적인 발언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요. 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뭐 받아들일 수 없다라든지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 의견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실은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전체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민단체는 그 행정의 일방행정이라든지 독단행정을 사실은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전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환경단체는 환경 자체에 자연이 스스로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자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자연의 어떤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소리를 내는 것이지 네.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실제로 보문산 민간공동위원회의 대전시와 지역주민 전문가를 포함해서 17명 위원 중에서 시민단체는 단 3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초에 시민단체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장우 시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라는 사실 그런 태도로 저희들은 보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거기 민간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이 시민대책위의 당위가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시민들이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서 사실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뭐 특별하게 접촉이나 소통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인간의 말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답정 뭐 이런 것처럼 네. 답을 정해놓고 짓겠다, 세우겠다. 니들이 무슨 말을 하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끌어내려야지. 무너뜨리고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한결같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좀 한결같이 정말 이렇게 거기에 충실한 거 보면 다른 걸 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참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정말 한결같습니다. 자 이제 보문산 문제가 대전시 지금 민선 8기죠. 8기 환경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네. 이런 그 정치 지도자들은 임기가 뭐 4년, 5년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생태 환경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 시민들이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미사에 참여하고 또 녹색연합이라든지 이런 그 활동에 직접 참여를 해 주면서 이 정치인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처럼 계속 그야말로 폭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그야말로 참여하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당사자는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되고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사실 뭐 주인이란 표현 그래 왜냐면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자식이고 이렇게 또 이러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실 뭐 주인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든 피조물 그 당사자로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걸 더 보존하고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무관심 해버리면 진짜 알아서 하더라고요. 마구마구 망쳐버리고 조져버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전국 곳곳에 이런 문제가 이제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문산 뭐 대전에 이제 보문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뭐 설악산에 케이블카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미사 보원하고 있는데 그 새만금 공항 문제, 공항 문제, 석탄 화력 문제, 예. 원자력 문제 아주 뭐 그야말로 지구를 빨갛게 불태워버리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결국은 해도 뭐 4대강 할 거 다 하고 강정마을 그거 뭐 이렇게 보존하려고 뭐 구름 밑바위 보존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해군기지 져버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또 할 텐데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뭐 미사도 봉헌하고 그다음에 피켓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뭐 한다고 저 사람들은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 그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금강 세종보하고 공주보를 네. 2018년부터 개방했거든요. 네. 만약에 닫혀 있었다면 네. 그 2018년에 공주보와 세종보를 개방하고 난 이후에 그 뻘들이 다 걷어내지고 네. 그 위에 이제 모래랑 자갈밭이 생기면서 그 사라졌던 꼬마 물대새나 흰목 물대새들이 와서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하고 네.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직접 목격하고 촬영하고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또 멸종위종 1급인 흰수마자라든지 미호종개라든지 그런 이제 유수성 어종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사실 가짜 가뭄을 이유로 한번 공주보 수문을 닫은 이후로 사실 또 다시 망가졌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이런 운동들이나 우리의 대응들이 사실 패배하거나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돌아온 흰수마자 한 마리, 그 돌아온 꼬마 물대새 한 마리, 네. 저희들은 사실 그게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수문을 개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실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이 지금 확정이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 수립이 마친 상태예요. 근데 네. 지금 결과 보고를 지금 금고에다 넣어놓고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세종보는 2년 전에 철거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지금 낙동강에서는 녹조 문제가 다시 터지고 있고 금강도 지금 녹조가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망하고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또 그 돌아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싸워야죠.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태 위원장님 간단하게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뭐 맨날 지더라도 네. 이쪽 방향이 아니다. 네.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적어도. 네. 끊임없이. 네.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 제가 늘 즐겨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줘요. 소돔과 고모라 그 죄가 그렇게 많아서 멸망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가? 죄가 많아서 그게 아니고 의인 의인 10명이 없어서.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망해도 진짜 망해야 할 이 세상 또 우리나라 왜 안 망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가? 어딘가에 그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바로 그 의인 10명이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또 박수를 딱 쳐주죠. 브라보.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지쳐버리고 실망하니까요. 하지만 당장 내일 그날이 올 것처럼 행동하자. 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사실 우리 조상님들이 독립운동 하시던 조상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임진왜란 때 그렇고 나라가 어려울 때 풍전등화의 상태 때 당장 내일 뭐가 해방이 되고 뭐가 되길 바라고 내 생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막아내고 오늘 하루 지켜내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조상님들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죠. 우리 후손들도 그 덕에 또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립운동 하듯이. 예, 독립운동 하듯이. 그게 참된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모습이 아니 구원을 위한 우리 또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전의 우리 보문산, 대전의 상징이요, 또 대전의 사랑, 보문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두 분, 오늘 세이예수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성수 신부님 그리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인보은 활동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요. 무더위에 좀 되게 지칠 수 있는 때고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어떤 이 소명이나 이런 거 없으면 더우면 안 하고 추우면 안 하고 하지만 사실 이런 우리 활동가들은 더워도 하고 추워도 하고 막 텐트 치고 하고 옷 몇 개 껴입고 하고 뭐 그러는데 앞으로 고생스럽지만 이 또 소중한 우리 피조물들 잘 지키기 위한 노력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주자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실 많이 이렇게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소중한 것들이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빨리 달리는 길을 좀 멈춰서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랑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건 마음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찾을 때는 가급적 손이 안 탄 곳을 또 찾고 싶어합니다. 그걸 보면 개발이 상책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한인님 모시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바티오 신부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